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22일 계룡대에서 해군본부와 공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했습니다. 해군과 공군은 이날 업무 보고를 통해 해군력과 공군력의 발전 계획을 밝혔습니다. 양인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군은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 보고에서 북한은 최근 국지도발과 전면전 수행을 위한 신형 무기 개발을 지속하고 있고 서북 해역에 경비정 6척 추가 배치와 화력 보강으로 NLL 무실화 책동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군은 이에 따라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탄 등 위협에 대비해 부족한 전력을 보강하기 위한 주요 전력 증강 계획을 2020년까지 국방중기계획에 반영했다고 보고했습니다. 해군은 또 2030년까지 대북 억제 전력과 잠재 위협 대비 능력을 확충하고 이후에는 미래전 수행 능력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상과 수중, 항공의 균형 전력 건설로 국가 보위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게 해군력 건설의 목표입니다. 정호섭 해군참모총장은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올해는 광복 70주년이자 해군 창설 7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면서 적과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필승 해군, 국민 앞에 당당하고 신뢰받는 명예 해군으로 거듭나 조국 해양 수호와 국가 번영을 강한 힘으로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공군은 연합 합동 작전을 주도하는 항공 우주군 건설을 공군력 발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주요 전력 증강 계획으로는 감시 정찰 전력 확보와 F4와 F5 전투기 도태에 따른 전력 공백 보완 대책, 정밀 타격 전력 확보 계획 등을 보고했습니다. 공군은 또 타우러스 등 신규 도입하는 정밀 유도 무기에 대한 실사격 훈련을 추진하고 공중 기동기의 실전적 전술 훈련을 위한 공중 투하 훈련장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공군은 이와 함께 2040년경 전투기 규모 연구를 통해 미래 공군 핵심 전력 구축 방향을 설정하고 통일 이후 공군 적정 전력 구조와 부대 배치 등을 연구할 계획입니다. 정경두 공군참모총장은 모두 발언에서 앞으로 공군은 싸우면 이기는 강한 공군,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예 공군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뉴스 양희룽입니다. 수전 라이스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현지 시간으로 21일 미국도 중국도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라이스 보좌관은 오는 25일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조지 워싱턴대에서 미중 관계를 주제로 한 연설에서 미국과 중국은 한반도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촉구하는데 똑같이 단합돼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라이스 보좌관은 또 양국은 지역 안정과 두 나라의 국가안보 이익을 위협하는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 노력을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중국은 북한에 영향을 끼치는 지렛대라 말하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7만 부사관의 모교인 육군 부사관학교에 군사 관련 전문 박물관인 전사박물관이 설립됐습니다. 국립전사박물관은 매년 만여 명의 부사관 교육생을 비롯해 10만여 명의 방문객을 위한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송민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육군 부사관학교가 교육사령관 주관으로 군 관계자와 지역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립전사박물관을 개관했습니다. 부사관들이 앞으로 이 박물관을 보고 교육받으면서 자긍심 가득히 앞으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명칭 공모전을 통해 이름 붙여진 전사박물관은 부사관학교 안에 있는 지상 2층 규모의 건물을 리모델링해 모두 4개의 전시실로 꾸며졌습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에 국립박물관으로 정식 등록됨에 따라 타 국립박물관과 업무 협조 지원이 원활해지고 전문 학예사에 의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보사관들의 리더십 함양과 보사관들의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서 국립전사박물관이 개관되었습니다. 전 군의 보사관들은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를 하게 될 것이며 그 자부심을 통해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게 될 것입니다. 부사관학교의 역사와 주요 역할을 소개하는 부사관 역사실과
부사관 출신으로 6.25 전쟁에서 활약한 호국 영웅을 소개하는 6.25 영웅실은 1층에 선사시대부터 근현대 무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통 무기실과 우리나라 대표적인 화가들의 작품을 전시한 서화실은 2층에 구성됐습니다. 국군의 역사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전사박물관을 관람함으로써 부사관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군과 민의 소통 공간인 국립전사박물관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반인에게 개방됩니다. 박물관 견학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육군 부사관학교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 가능하며 전문 학예사의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방뉴스 송민아입니다. 육군 39사단이 경상남도 지자체장들을 부대로 초청해 서로를 이해하고 통합 방위태세를 다지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지난 6월 창원에서 함안으로 옮긴 부대는 지자체장과 협력해 더욱 철저히 경남 지역을 지킬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혁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병장에 울려 퍼지는 장병들의 기합 소리. 특공무술 시범으로 부대를 찾은 손님들을 환영합니다. 육군 39사단이 경남 지역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지자체장, 예비군 지휘관들을 초청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행사에는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함안 군수 등 지역 행정 관계자 230여 명을 비롯해 총 6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우리 경상남도가 안정화된 성장을 할 수 있는 데는 여러분들의 노고가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사에 참가한 경남도지사는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군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부대에 위문금을 전했습니다. 강군 어울림 한마당 축제를 통해서 서로의 벽을 허물고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계기가 되어서 보다 더 확고한 지자체장 중심의 안보 태세를 확립하여 경남 지역을 적으로부터 굳건히 지켜야 하겠습니다. 이날 행사는 창원 시립교향악단의 합창을 시작으로 흥겨운 사물놀이와 치어리딩 공연 등이 진행됐습니다. 지난 6월 창원에서 함안으로 옮겨간 부대는 새 둥지를 튼 만큼 더욱 확고한 안보 태세로 명성을 드높이겠다는 의미로 타북식을 갖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창원 시대를 마무리하는 첫 번째 어울림 축제를 가진 데 이어 올해는 함안에서 두 번째 축제를 개최한 육군 39사단. 행사를 계기로 경남 지역 군과 관이 서로를 이해하고 한층 더 유기적으로 지역을 지켜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방뉴스 이혁근입니다. 육군 2사단은 지난 16일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부대 개방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양구 군수를 비롯한 공공기관 관계자와 지역 주민 1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만찬에 이어 마일즈 장비 등 군사 장비를 체험하고 박격포 화력 시범을 관람했습니다. 부대는 앞으로 군과 지역사회가 서로 유대감을 키우는 친구나 행사 기회를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육군 61사단은 지난 19일 인천 유나이티드 축구 전용 경기장에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61사단의 날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번 행사는 지난 7월 부대가 인천 유나이티드 축구단과 맺은 업무 협약의 일환으로 진행됐습니다. 부대는 이날 K리그 인천 유나이티드와 부산 아이파크의 경기를 맞아 경기장 주변의 관람객들을 위한 군장비와 물자 전시, 각종 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했습니다. 부대는 또 경기 시작 전 수색대대의 특공무술 시범에 이어 하프타임 때는 군악 연주를 선보여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사단 장병과 군인 가족 1000여 명은 인천 유나이티드의 초청으로 이날 경기를 무료로 관람했습니다. 행사를 주관한 이병렬 사단장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지역민들과 더욱 화합하고 장병들에게 스포츠와 문화 관람 혜택의 기회가 많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육군 수도군단은 21일 통합방위 작전 발전을 위한 통합방위 종합상황실 운영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세미나는 경기도 의회의장과 안양시장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통합 상황 조치 능력 구비를 위해 최근 보완 발전시킨 사항을 발표하고 토의하는 시간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C4I 전술지휘 자동화 체계 보완 사항은 공유하고 민관군경 통합 무전망 운용과 통합 방위사태 선포 시 주민 통제 방안을 구체화하는 등 작전 현장에서의 상황 조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 발전시킨 사항은
오는 10월 중순에 예정된 화랑훈련관 적용하고 지역 통합방위협의회 시 정식 의제로 반영해 조직과 예산, 법령 등을 개정하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친환경 연료전지 사용이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환경 파괴가 심한 디젤 발전기에 비해 장점이 많기 때문인데요. 군의 경우 최전방 초소등지에서 유사시 훨씬 더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주 국방벤처센터 협약기업인 프로파워에서 만든 연료전지 발전기를 윤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래 친환경 연료 사용 방식이 생활 속으로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수소 연료 자동차와 태양광 발전기가 대표적. 프로파워에서 올해 첫 선을 보인 연료전지 발전기도 신기술 장비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메탄올을 넣으면 공기 중 산소와 반응해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1시간에 1kW, 24시간에 24kW 생산이 가능합니다. 값이 저렴한 메탄올만 지속적으로 보충하면 전기를 무제한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메탄올 원액만 넣어준다면 1년도 논스톱으로 24시간씩 1년 내내 전기가 끊어지지 않고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군인들이 쓰는 장비에 전원을 공급해 주는데 워키토키라든지 무전을 한다든지 통신하는 쪽에는 충분하죠. 그리고 겨울에 추울 때는 난방도 할 수 있고. 군에서도 쓰임새가 유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사시 전원이 끊겨 통신이 두절될 경우 긴급하게 전기를 생산해낼 수 있고 소음과 연기가 나지 않아 적에게 아군의 위치를 숨기기 쉬우며 이산화탄소의 양은 사람이 숨 쉴 때 나오는 수준 정도로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연료전지를 넣으면 하시든지 전기를 끊어지지 않도록 통신이 두절된다 한다더라도 거기서 자체적으로 전기를 만들어서 그 군인들의 안전과 또 정보를 또 빨리 가져서 그쪽 북한에 어떤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장비로서 아주 좋은 발전기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연료전지 개발에는 13년이라는 인고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지난 2003년 국가과제로 선정된 이후 숱한 실패와 시행착오를 거쳤기 때문 올해 공식 첫 선을 보인 뒤에는 세계적으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 중동 등 전력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국가에 수출 신호가 벌써부터 감지되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쪽에 그 조그마한 가옥에서 사는 분들이 지금 해가 찌면은 전기를 안 쓰지 않습니까? 그네들한테 예를 들어 10촉짜리나 8촉짜리 등 LED 등 하나만 켜주면 저녁에 생활하는데도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 쪽에다 이거 놓으면은 한 가옥 그 동네는 전기는 최소한 불은 밝히고 쓸 수 있는 거죠. 메탄올로 전기를 만들어내는 연료전지 발전기. 미래의 흐름을 주도하는 친환경 신기술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윤현수입니다. 영영의 바람이 분다. 훈훈한 사랑의 바람이 영영의 사랑이 온다. 너와 나를 이어주는 사랑이 사랑해요. 우리들의 병영에 부는 따뜻한 사랑의 이야기 사랑의 군. 군 생활은 누구에게나 외롭고 힘든 시간입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은 감당하기 힘든 고통일 텐데요. 여기 시련의 아픔을 전우들과의 운동을 통해 극복해낸 한 병사가 있습니다. 바로 육군 36사단의 송동현 병장인데요. 그 사연을 함께 만나보시죠. 사랑하는 여자친구와의 이별. 입대 후 얼마 되지 않아 겪게 된 시련의 아픔은 생각보다 상처가 컸습니다. 누구도 채워줄 수 없을 거라 여겼던 빈자리. 그 공간을 채워준 사람은 바로 중대장과 소중한 전우였습니다. 헤어지고 이렇게 적응 잘 못하고 좀 힘들어했는데 분야에 오셔가지고
그래서 뭘 도와줄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제 제가 잘할 수 있는 운동을 같이 한번 시작해보자고 권유를 했습니다. 동현아 힘들지? 100kg에 육박했던 몸무게. 스스로에게 좀 더 자신감을 심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운동은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됐습니다. 중대장과 분대원들이 곁에서 함께 운동하며 응원했습니다. 동현아 열심히 해! 그런 동료들의 응원 속에 30kg이 넘는 몸무게를 감량할 수 있었습니다. 소중한 사람과 함께라면 고통의 순간도 행복한 추억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에 성공하면서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도 커졌습니다. 그리고 전우들과 함께하는 군 생활에 특별한 추억이 생겼습니다. 함께 땀 흘리며 서로의 버팀목이 돼준 전우. 저는 그냥 이제 체력 단련 할 때가 추억이었습니다. 항상 서로 욕구가 서로 의욕 불타서 서로 같이 막 경쟁하면서 운동하면서 더 같이 있는 시간이 개인정비 시간 때 이렇게 같이 모여서 운동하고 같이 화이팅하고 그러니까 더 친해지고 더 정이 더 깊어진 것 같아요. 자신감이 생기니까 일단 좀 밝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잘 웃고 다니고. 함께라면 언제든지 웃을 수 있는 전우와의 시간. 그렇게 이병 송동현에서 병장 송동현으로 성장했고 마침내 저녁의 순간이 왔습니다. 함께 웃고 울던 가족 모두가 한마음으로 송동현 병장의 저녁을 축하해줬습니다. 밖에서도 그 마음 그대로 지금 저희 부대원들 이렇게 다 기었던 것처럼 보다 더 좋은 멋진 남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쉬운 만큼 또 고마운 점도 많습니다. 저랑 같이 운동도 같이 항상 해주고 그리고 투정 한번 안 부리고 중대장을 항상 믿고 따라오면서 오히려 섭섭한 마음보다는 고마운 마음이 크고 건강하게 전역을 해줘서 중대장으로서 또 굉장히 뿌듯하고 중대가 저한테는 좀 제 자신을 바뀔 수 있게 하는 그 계기가 된 거, 터닝 포인트가 돼가지고 앞서 육군 부사관학교에서 열린 국립전사박물관 개관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전사박물관에는 우리나라 무기의 역사는 물론 조국 수호를 위해 헌신한 선배 전우들의 혼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요. 앞으로 우리 장병들의 군인 정신 고취와 애국심 함양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널리 활용되길 기대해 봅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